연구소 박정희입니다. 사회통합형 개헌을 합시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 전문은 표제와 본문 사이에 있죠. 그래서 헌법의 이중성 개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성과 규범성을 다 인정하고 있죠. 건국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계속 규정된 것들은 3.1 운동입니다. 그리고 각인의 기획인 등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자는 것과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구적 세계평화는 건국헌법에서는 국제평화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아직 헌법 4조에도 국제평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헌법 전문은 4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건국헌법입니다. 민주독립 국가재건 의지를 천명했고요. 단기라는 단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5차 개정 때는 1962년 헌법이죠. 4.19 의거와 5.16 혁명 이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국민투표로 개정함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단기를 서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4.19 의거와 5.16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맞느냐? 도대체 5.16이 혁명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4.19도 의거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죠. 3차 개정 때 1960년 헌법인데요. 4.19 이후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전문은 보통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이념의 논리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역사성을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는 게 아니냐, 동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19를 의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혁명 정신은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냐? 저항 정신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과 저항은 무엇이 다를까요? 혁명은 그야말로 이제 가족의 혁이고요. 목숨 명이잖아요. 천지가 이게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천명에 의해서 혁이 가죽이 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의미로 대변혁을 얘기하죠. 앙시앙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일소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 체제로 간다. 이건 체제가 완전히 바뀔 때 그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는 건국 헌법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어떤 독재에 대해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항했다. 이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차 개정은 1972년 헌법인데요. 여기서 평화적 통일과 자유적 기본 질서를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평화적 통일이라는 개념은 평화 통일의 지향은 7차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9차에서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문구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 평화의 정신과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어떤 우리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민족의 일종의 선언이죠.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한 게 하나의 이제 이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차 개정은 1980년 헌법인데요. 4.19 의거와 5.16 혁명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제5공화국이라는 선포를 했고 개정일자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5공화국이라는 선포를 했는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전제 군주제를 하지 않는다, 왕정을 하지 않는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5공화국이냐
몇 차 공화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은 1차, 2차, 3차 이런 용어로 쓰고 1962년, 뭐 60년, 72년 이런 식으로 몇 년도 헌법, 몇 차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차 개정은 1987년 헌법이죠. 87체제라고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무슨 의미냐? 법통인데 적법성을 계승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계승하려면 권력 승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밟지 않았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정당성, 주로 통치 구조와 통치 권력의 준거 기준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되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법통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적법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당성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고. 임시정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임시정부. 망명정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합방이 그 법률적인 의미에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임시라는 것은 임시가 우리가 가처분하고 뭐 본안 소송이라는 용어도 구분하잖아요. 임시라는 개념이 어떤 임시 정부는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헌헌법이 규범상 국가 창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 또 결단이기도 하고 그것을 규범화하기 때문에 규범상 국가 창설은 재헌헌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임시정부에서 입헌주의 그리고 자주독립, 민족자결 뭐 이런 통치 구조와 통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것이죠. 그게 헌법이 정치성과 기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의 헌법은 법률 규범상으로 효력이 없었죠. 실효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반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재헌헌법을 가지고 규범화를 완성했다. 이렇게 해석한 게 좋지. 무슨 국가를 임시정부 때 국가고 국가를 창설했고 재헌헌법 때 국가를 창설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를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결단이다. 그래서 규범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다툼이 없을 겁니다. 10차 개헌 때 5.18 정신을 넣자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걸 원포인트로 하자 뭐 포괄적으로 하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5.18 정신은 우리가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과 동일 관점에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 불의라고 보고 그 권력이 거의 한거했기 때문에 5.18 정신도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헌법 서문에 전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